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의 이영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고랭지 배추 병해충 진단과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차례는 발병의 조건부터 시작해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병의 조건으로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보시다시피 주인, 소인, 유인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병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식물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인은 식물체 즉 배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인은 주변의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 요인을 말씀드리는 것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성 품종이라는 것은 그 배추의 바이러스의 병에 걸리기 쉬운 성질을 줄여주는 소인을 줄여줌으로써 병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병 방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병원균에 대해서 종류를 한번 알아보면 크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병은 눈에 보일 정도로 크고 다세포 생물이고요. 포자를 이용해서 주로 번식을 합니다. 세균은 크기가 엄청나게 적고 단세포고 이분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번식을 하고요. 바이러스는 크기가 아주 더 작은 생물체입니다. 여기 형태가 이렇게 차이 나듯이 병 발생에도 다양하게 차이를 나타냅니다. 크기를 보면 곰팡이의 균상화가 이렇게 되고 세균, 바이러스 정도의 크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곰팡이에 대한 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곰팡이 병을 설명드릴 때 크게 잎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병이냐, 그 뿌리에 발생하는 곰팡이 병이냐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잎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병은 여러분들이 농약을 통해서도 방제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되게 중요한 것은 발병 조건을 통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뿌리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병은 그 약제 방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토양 관리를 통한 방제법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잎에 발생하는 그 곰팡이 병의 종류를 알아보면 이 노균병이 가장 대표적인 병인데, 이 발병 조건을 보시면 서늘한 기온과 높은 상대 습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되게 되면 이 병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됐을 때 병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예방 약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방제 효과를 이제 상당히 볼 수가 있고요. 배추에 노균병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에 치료 약제를 통해서 빨리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잎에 오는 병으로서는 검은무늬병이 있는데, 검은무늬병은 이런 이제 포자에 의해서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징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탄저병 또한 같은 잎에서 오는 병징이고, 초기에 이런 병징이 나타나게 되면 그 초기에 치료약제를 통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뿌리에서 오는 병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뿌리에서 온다는 것은 토양병을 얘기하기 때문에 토양병은 약제 방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토양 관리를 통해서 병 발생을 방제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가장 문제가 됐던 배추 뿌리옥병이 그 토양병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피해 증상들이며 배추 뿌리옥병의 전염 경로가 되고요. 이 배추 뿌리옥병의 휴먼 표자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잘록병 또한 토양에서 오는 병이고요. 뿌리가 잘록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둥석은병 또한 그 토양에서 오며 이와 같은 이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 거루석은병 또한 밑둥석병과 유사한 이 피해 증상이고요. 피해는 다음과 같고요. 여러분 일반 똑딱병이라고 알려진 뿌리 마른 병 또한 이제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증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 이 반쪽 시드름병이라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 시드름병하고 반쪽 시드름병이 구별이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 위양병으로 알려진 게 이 시드름병인데, 그 무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토양에 남아 있어서 연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 시드름병은 푸사듐이라는 병원균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피해를 주고 있고 병원균의 형태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저희가 이게 과연 전부 다 위양병, 부사류면에서 발생하는지 조사를 해보니 상당한 부분 이 반쪽 시드름병이 발생하는 걸 알게 됐고요. 2016년도에 이 버티실륨이 이제 무배추에 발생한다는 것을 국내에서 최초로 보고를 했고 그 이후부터 발생이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 반쪽 시드름병은 기주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배추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랭지의 주요 작물인 감자, 뭐 시금치 등등에 대해서 모든 작물에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요. 그 무의 위양병인 부사륨에 의한 병은 그 생태형이 달라서 무배추에 가는 부사륨은 감자에는 가지 않고 감자에 가는 부사륨은 무배추에는 가지 않는데 이 버티실륨에 의한 반쪽 시드름병은 무배추에 가는 것이 감자에도 가고 감자에 가는 것이 무배추도 가기 때문에 그 고랭지권에서 무배추를 하고 감자를 심을 것 같으면 작물은 윤작이지만 병원균 입장에서 버티실륨에는 연작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무에서의 피해 정상이고요. 원래도 이렇게 보면 무밭이 완전히 반쪽 시드름병에 의해서 수확을 못할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병증은 되게 특이하게도 잎의 반쪽만 이렇게 노랗게 되는 이제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요.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황화병이라는 것, 황화병이라는 것도 이 반쪽 시드름병에 발생하는데 생육 초기에는 배추가 아주 멀쩡하게 생육을 잘하다가 생육 후반기에 가면 누렇게 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증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인을 잘 몰랐는데 이게 버티실륨에 의한 반쪽 시드름병이다라는 걸 아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멀리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되면서 진전되는 그런 증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접종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무에도 이렇게 반쪽 시드름병이 오고 배추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자에서도 이게 그 노랗게 변하게 되고요. 감자밭에서도 토양병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은 초기에 감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여기는 생육이 파란데 이 반쪽 시드름병이 온 것은 빨리 죽어버리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서 수량이 감소되는 등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토양병에다 보니까 토양 소독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다점의 입제인 바사미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바사미드가 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처리도 어렵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바사미드는 그 처리를 하게 되면 훈증 작용에 의해서 토양 내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 바사미드를 처리하고 난 이후에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 발생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생물 퇴비를 이용한 토양병에 대한 방제 실험을 좀 해봤는데 그 지금 현재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을 이용해서 미생물 퇴비를 만들고 이 토양에 넣고 방제가를 구해본 결과 이 그 고초균과 효모균에서 이 방제가가 80% 이상의 농약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어서 확실히 토양 미생물 상을 바꿈으로써 이런 토양 병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여러분들은 바사미드를 처리한 후에 좋은 미생물 퇴비를 활용하든 좋은 퇴비를 활용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반쪽 시드름병의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거쳐서 토양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이 반쪽 시드름병은 생육 적원이 한 24, 5도가 적당한데 흑색 멀칭을 사용할 경우에 그 토양 내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그 백색 비닐, 앞면은 흰색이고 뒷면은 까만색인 백색 비닐을 이용하게 되면 햇빛을 반사해서 토양 내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환경이 반쪽 시드름병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줄여줌으로써 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이제 간이적으로 냄새로 간이 진단이 되고 이 상처 치유와 항생제를 복합 처방에 대해서 방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바이러스병은 방제약제가 없기 때문에 그 초기 매개충 방제를 통해서 그 하는 매개충 방제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균병은 이제 무름병인데 무름병은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고 세균은 곰팡이와 달리 직접
침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처나 자연개구부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그 무름병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처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생제를 처방함과 동시에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할 수 있도록 살짝의 영양제를 같이 넣어서 처방을 함으로써 그 세균병 방제를 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균병이 저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검은 성은병도 세균병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피해 정상들이고요. 바이러스는 조금 또 전혀 좀 다른 패턴인데 바이러스는 방제 약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염이 그러니까 감염이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배추의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들은 순무 모자이크 바이러스하고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바이러스는 진딧물이 전염을 합니다. 전염을 하게 되고 생육 초기에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그 배추를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방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진딧물이 초창기에는 날개가 이렇게 달린 유시충이 날아오고 이 진딧물은 특징이 잎에 떨어지면서 이제 전문용어로 프로빙 탐침이라고 하는데 맛을 보기 위해서 여기 맛을 보고 또 옆에 포기도 가고 하면서 옮기는데 이때 바이러스를 다 옮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러니까 배추를 심어 놓고 이제 초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초기에 배추에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배추밭 주변에 잡초에 붙어 있는 진딧물도 방제를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진딧물 방제 이게 바이러스 전염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황색 수반을 통해서 이 포장에 진딧물이 날아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고랭지 배추를 정식할 때쯤 되면 그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진딧물들은 다 있다고 보고 정식 후에 그 포장과 주변에 있는 잡초의 진딧물을 제거하는 것이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딧물 전염 방법이고요. 바이러스에 의한 병들입니다. 그 수무항암 모자이크 바이러스처럼 TYMV처럼 이 공적 방제에 있는 병도 가끔 해서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추의 해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해충은 그 핵심은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이라고 해서 해충의 밀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약을 처방하는 게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해서 초기에 진딧물이 한두 마리 있을 때 해충이 한두 마리 있을 때 약제를 처방해서 초기 방제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고 그 허용 수준은 그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발생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찰을 하는 방법이고요. 트랩을 이용하는 방법, 황색 수반, 그 다음에 페로몬 트랩, 그 다음에 이제 전동식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할 것 같으면 이 순놈들을 이제 잡기 때문에 교미를 통해서 이 산란을 못하게 해서 방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는데요. 이 페로몬 트랩에 의한 방제 효과가 안 했을 때보다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의 종류들을 했는데 이것은 기후가 변함으로써 그 약간의 그 발생 패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장에서의 해충 발생을 잘 살펴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밤나방이고요. 그다음에 배추 점나방인데 배추 점나방은 약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천적을 이용하는 방제를 많이 또 활용하고요. 도둑나방도 발생 초기에 약제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추 흰나비 또한 약을 치면 잘 죽기 때문에 초기에 방제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배추 순나방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거세미나방 같은 경우는 밤에 가해하고 낮에는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는데 토양 살충제를 통해서 이제 방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세미나방 피해 정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고 진딧물 자체에 의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진딧물의 초기 발생했을 때 빨리 이제 방제를 통해서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고요. 벼룩이벌레 같은 경우는 성충은 잎을 깔아막지만 이런 유충은 뿌리를 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토양 살충제를 통해서 그 방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그거요. 지금 현재 또 사탕무시스트 선충이 이게 검역이고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2011년 태백 발생 후에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상당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내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보면 이게 농기구에 의해서 토양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을 막을 수 있도록 이 농기계 관리를 좀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발생했는 데는 지금 벽계자나 유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이 방제를 사용을 하는데 선충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 유채나 벽계자는 이 선충을 뿌리 속으로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암놈을 못 만들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선충들 밀도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계자나 유채를 이용해서 밀도를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고 어쨌든 내 밭에 이 그 사탕무시스 선충이 전염되지 않도록 농기계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PLS 관련해서 저기 배추에 등록된 약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등록된 약재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농사로라든지 한국작물보호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배추에 등록된 약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배추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토양을 살리자 이 말을 끝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